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제 저희 교재 52쪽입니다. 52쪽에 이제 문제 9번부터 갈 건데,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첫 주에서 이제 조세 총론 파트를 쭉 해봤는데, 해보니까 어때? 해보니까 그다지 만만치 않죠. 그래서 이제 계속 이어볼 건데, 항상 이 문제풀이반은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저희가 꼭 예습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복습해야 되고, 항상 이게 늘 반복돼야 돼요. 항상 반복돼야 되니까 이거 좀 꼭 지켜주시고요. 자, 이제 문제 9번 갈게요. 52쪽이요. 자, 교재 52쪽입니다. 자, 이제 보죠.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대한 규정에 있어서 취득세가 과세될 수 없는 건 어떤 거냐 되어 있는데, 일단 1번. 자, 유원지의 놀이시설 과세하죠. 두 번째, 24석 이상의 골프 연습장도 과세합니다. 세 번째,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 별지장으로 사용됐다. 이건 중과세 대상이 될 거고. 넷째, 보유 농지를 나대지와 교환했다. 이 교환도 유상취득이니까 과세되겠죠. 근데 5번, 광업권, 업권이 원시 취득되었다. 이건 과세 안 하죠. 저희가 이제 뭐가 있냐면 이런 것들 선박, 그다음에 항공기, 그다음에 차, 그다음 기계 장비, 그다음 지금 나오는 광업권, 그다음 어업권인데 이 6개는요 늘상 공통점이 뭐냐면 공통점은 항상 원시 취득일 땐 과세하지 않는다 이거죠. 않고 언제부터? 승계 취득일 때부터 과세가 성립돼서 늘상 이 승계 취득 때부터 과세를 하게 되어 있지 절대 원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정답이 5번이 되겠죠. 자, 10번 가볼게요. 자, 이제 10번은 과점 주주에 대한 문제인데 보죠. 다음 문제 취득세에 있어서 과점 주주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건데 일단 먼저 얘기할게요. 저희가 항상 이야기했던 거지만 이 과점 주주를 보면 일단 첫째, 일단은 과점 주주가 되기 위해선 그 지분율이요 어쨌든 50%가 초과가 돼야 돼요. 되면서 엔드 그 회사의 지배권, 법인의 지배권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50이 넘고 지배권도 있어야 한다 이거고. 두 번째, 항상요 비상장 회사, 비상장 법인만 돼요. 절대 상장 법인에 해당이 없다. 셋째, 더 주의할 게 이거죠. 법인 설립할 때는 과세하지 않죠. 그래서 법인이 설립 시에는 이때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않고 자, 설립한 이후에 주식을 취득했거나 혹은 증자를 통해서 50%가 초과돼야만 이때 과세가 성립되게 됩니다. 또 네 번째, 과점 주주들 간에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죠.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이런 기본적인 특성들을 갖고 있고요. 그럼 대체 어느 정도가 의제 부분이냐? 의제 부분인데 의제는 이만큼이에요. 자, 법인이 소유한 법인 소유의 재산가액이죠. 이 법인 소유 재산가액은 법인이 갖고 있는 취득세 재산가액만 해당해요. 그래서 취득세 재산가액만 그에 해당합니다. 여기다 곱하기 자, 뭘 곱하냐면 이제 주식 지분율을 곱하죠. 그래서 주식의 지분율을 곱해요. 이때 주식 지분율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과점 주주가 아니었던 애가 처음 됐다. 난생 처음 최초로 되었다 하면 이때는 전체 지분 다 과세가 되고, 둘째, 이미 과점 주주였던 자가 지분이 증가되었으면 이때는 그 증가분만큼 과세하고, 세 번째, 과점 주주였던 자가 일반 주주가 되었다가 또 다시 과점 주주가 됐다. 역시 이때도 똑같아요. 이때도 증가분만큼 과세해서 이런 요건 좀 기억하면 되죠. 자, 1번 보죠. 자,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 주주가 되었을 때는 그 과점 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 이때 법인이 신탁법에 의해서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제명으로 등기 등록되어 있는 부동산도 포함돼. 이건 이제 금년도에 법이 추가된 건데 이때 이 법인이 갖고 있는 이 재산가액은 전부 다 취득세 재산가액만 되는데 다만 신탁된 부동산이 있으면 이 신탁된 부동산도 전부 다 포함돼서 함께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과세한다. 근데 이거 다만 가지고 다시 법인 설립 시는 과세하지 않게 되죠. 두 번째, 자,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 주주가 되면 취득세 과세한다. 안 하죠. 아까
법인 설립할 때는 절대로 과세가 될 일이 없어요.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거 답이네요. 세 번째, 자, 과점주주가 주주 한 명과 그와 특수관계자들의 소유 주식의 이입, 당해 법인 주식의 발행 주식 총수, 출자 총액이 50%가 초과되면서 그 법인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뭐랍니까? 과점주주라고 하죠. 네 번째, 자,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주식이나 지분을 양도 등으로 인해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다시 과점주주가 된 때는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혹은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 증가한 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서 과세합니다. 그렇죠? 세 번째, 최초로 과점주주가 됐다면 어떻게 전체 다 그때 이제 모두 다 취득이다. 해서 다시 한번 여기 최초가 되면 전체 다 과세하고 증가되면 증가분이고 과점주주였다가 일반이었다 또 되면 어떻게 역시 이때도 증가분만큼 과세하게 되겠죠. 정답이 2번이 될 거고요. 자, 넘겨서 이제 11번 가볼게요. 자, 다음을 보고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 A법인의 주주인 갑이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과세되는 취득세의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인가 되는데 일단 보니까 이제 박스 안에 자, 법인의 자산 가액 보니까 건물 4억, 토지 5억, 차량 1억인데 전부 다 취득세 과세 재산 가액이네요. 전부 다 합이 10억이네요. 10억. 일단 10억이 나오고 10억. 자, 이제 그 밑에 주식 현황 볼게요. 자, 법인 설립할 때 발행한 주식이 5만 주입니다. 자, 법인이 설립할 때 발행한 주식이 첫째 5만 주. 5만 주가 되고 그다음에 밑에 2017년도 증자가 돼서 10만 주 됐네요. 증자가 돼서 10만 주가 되었다. 이 상태가 됐고 자, 이제 갑 볼게요. 자, 갑이 주식을 취득했죠. 자, 법인 설립할 때 갑이 취득한 주식은 보니까 몇 주입니까? 2만 주입니다. 사는 게 2만 주. 그럼 5만 주 대비 2만 주니까 주식 지분은 40%가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다시 갑이 자, 보니까 증자 시점에서 추가 취득한 게 4만 주예요. 조심할 게 4만 주가 되었다가 아니고 2만 주에다가 추가로 4만 주를 취득했대요. 그럼 합이 얼마? 합이 6만 주겠죠. 그럼 결국은 10만 주 대비 6만 주니까 몇 퍼센트? 60%예요. 그럼 갑은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가 지금 처음 됐네요. 그죠? 처음 됐으니까 전체 지분 다 곱하면 돼요. 그럼 법인의 재산가액 10억 곱하기 60% 나오네요. 얼마? 6억. 이 6억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존재한다. 6억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존재한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6억이 되겠죠. 자, 12번도 가볼게요. 자, 거주자의 갑이 A 비상장 법인에 대한 주식 보유량은 다음과 같다. 자, 2017년도 9월 15일 주식 취득 시 지방세법상 A 법인 보유 부동산 등에 대한 갑의 취득세 과세 표준 계산을 할 경우 취득으로 간주되는 비율은 얼마냐? 다만 A 법인 보유 자산 중 취득세가 비과세나 감면되는 부분은 없다. 또 갑과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는 없다고 가정하자. 또 보니까 일단 자, 법인 설립할 때 보니까 만주 대비 5천 주니까 50%죠. 이거는 과점주주가 아니에요. 50%가 초과가 돼야 돼요. 그래서 50%고 그다음에 4월 29일 날 주식을 사서 6천 주가 됐어요. 그럼 60% 50%였다가 60 됐네요. 과점주주가 되었어요. 되었다가 주식을 팔았나 봐요. 세 번째는 그죠? 그래서 다시 얼마? 만주 대비 3천주 30%가 되었다가 또 다시 마지막에 보니까 몇 주? 다시 7천주가 되었네요. 다시 70%가 돼요. 왜? 총 주식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이 상태 되면 뭐예요? 과점 주주가 되었다가, 그죠? 과점 주주 되었다가. 그다음에 일반 주주가 되었다가 또 다시 과점 주주 되었다. 이 세 번째 거네. 과점 주주였다가 일반이었다 또 과점. 역시 증가분인데 이때 증가분은 어떻게 증가분? 이때 증가분은 여기부터 여기가 아니고 지금부터 거꾸로 제일 높은 지분하고 비교해요. 그럼 제일 높은 게 60이네요. 현재가 70이고 그럼 증가분도 얼마? 증가분 10%만큼 과세가 되겠죠. 그래서 10%만큼 과세합니다. 자, 다음 1번이고요. 13번도 뭐 똑같은 패턴이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제 14번 갈게요. 자, 그 14번하고 15번, 16번 같은 건 전부 다 과세 대상에 대한 건데 일단 이 얘기부터 할게요. 일단 취득세 과세 대상은 뭐가 있냐 보면 자, 과세 대상인데 일단 뭐 항상 얘기했지만 등기에 관계없죠. 그 다음에 허가도 관계없고 뭐가 있냐 첫째 부동산 그 다음에 선박
그다음 차, 그다음에 순서대로 갑시다. 부동산 선박, 광업권, 그다음 어업권, 그다음 차입니다. 차량, 기계 장비, 그다음 임목, 항공기, 그다음에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요트 회원권. 이제 마지막에는 골프, 승마, 콘도, 요트는 전부 다 회원제입니다. 모두 다 회원제, 모두 다 회원제, 회원권만 과세가 돼요.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거 선박, 광업권, 어업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인데 얘는 다시 한번요. 원시 취득일 때는 과세하지 않죠. 언제부터? 승계, 취득일 때부터 과세가 성립되게 됩니다.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다여서 늘상 외우는 방법이 뭐냐면 앞 글자만 따서 부동산, 선박, 광업권, 어업권, 차, 기기장비, 임목, 항공기,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 회원권, 종합시설이용 회원권, 요트 회원권. 그래서 이제 보통 부선, 광어, 차기, 입항, 골승, 곤종, 요 이렇게 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14번 가면 자 과세객체가 되는 목적물이 아닌 거 2번이죠. 왜 등기된 임차권은 이제 양도세 과세 물건이지 취득세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조심할 게 4번인데 지목이 잡종지 요까지 보고 뒤에 무시하면 안 돼요. 토지이기 때문에 이게 잡종지가 됐건 나대지가 됐건 토지니까 역시 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정답은 2번. 자, 이제 57번 57쪽에 15번 갈게요. 자,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옳은 겁이죠. 자, 골라볼게요. 일단 기억번 부동산 맞죠? 니은번 기계장비 맞습니다. 디귿번 콘도 회원권 맞죠? 니을번 또 나왔네. 등기된 임차권에 해당이 없죠? 미음번 회원제 골프 회원권 맞죠? 비읍번 선박도 맞네요. 네, 시읍번 지상권도 해당 없죠? 이응번 영업권도 해당 없죠? 지읍번 토지개발채권도 해당 없네요. 지읍번 전세권도 해당 없죠. 기억번 항공기는 맞고요. 자, 디귿번 상장 주식도 해당이 없네요. 마지막에 임목이지 묘목이 아니에요. 얘도 틀렸죠. 다음은 2번이 되겠네요. 그죠? 2번. 자, 16번 갑니다. 다음은 취득세 과세 객체인 부동산에 대한 설명이다. 자, 틀린 것은 첫째. 취득세 과세 대상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을 말하고 이때 건축물에는 건축법상 건축물과 토지,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한 각종 시설물이 포함돼서 보통 일반 건물도 있고 그다음에 뭐 독립된 시설물 같은 것도 다 포함되죠. 두 번째, 건축물에는 방금 얘기했죠. 신축의 경우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의 추가적 설치에 따른 개수가 된 경우도 과세예요. 즉 건축물은요. 보통 저희가 이제 신축만 과세한다고 생각하는데 신축만 있는 게 아니고 되게 많죠. 그래서 신축도 있고 재축, 그다음에 중축, 개수 등인데 이 전부 다 과세예요. 전부 다 모두 다 과세예요. 모두 다 과세하게 돼요. 전부 다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자, 토지나 건물이 2개 이상의 사용 용도가 있으면 그 대상물의 주된 용도에 의해서 결정하는데 아니에요. 가령 뭐 대표적인 게 겸용주택인데 이 겸용주택인데 이런 거죠. 하나의 건물 내에 일부는 상가가 있고 일부 주택이 있다. 이렇게 상가주택이 이제 복합되어 있다고 했을 때 그럼 이렇게 되면 보통 뭐 저희가 알고 있는 바에 뭐 주택이 크면 다 주택이고 뭐 상가가 크면 각각인데 취득세는 무조건 각각이에요. 면적 크기에 관계없이 전부 다 각각 구분 과세예요. 그래서 주택은 주택으로 보아서 과세하고 상가는 상가로 보아서 과세해요. 전부 다 각각 구분 과세하지 절대 면적 크기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된 용도가 아니에요. 네 번째, 자 토지의 경우 지적공부상 등재 의무에 관계없이 사실상 모든 토지가 다 과세 대상이 됩니다. 5번,
자, 토지와 건축물의 사용 용도가 공부상 용도와 사실상 용도가 같지 않다. 그럼 항상 사실주의니까 어떤 용도, 사실상 용도에 의해서 과세하죠. 그게 무슨 주의입니까? 그죠? 사실주의. 그래서 항상 이 사실주의 관점에 의해서 세금을 과세하게 되어 있다고 하죠. 자, 하나 더 가볼게요. 자, 넘겨서 17번인데, 자, 똑같은 패턴인데요. 다음은 취득세 과세 객체인 부동산에 대한 설명이다. 자, 틀린 것은 1번. 건축물의 중축이나 개소로 인해서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 증가된 신고 가액만을 취득가액으로 의지한다. 자, 이제 조심할 게 이건데요. 제가 의지 취득인데 크게 두 가지만 놓으면 첫째는 중축이에요. 중축이나 개소고요. 그 다음에 지목 변경이에요. 그럼 둘 다 공통점, 중축이나 개소나 지목 변경에서 공통점은 항상 그 증가액에 대해서 과세가 돼요. 이 증가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 이때 이 증가액이 좀 다른 게 뭐냐면 이 중축 개소는 증가액이 원칙은 신고가액이 증가해요. 단 예외는 시가 표준액이 증가합니다. 시가 표준액이 증가해요. 하지만 지목 변경은 보통은 얘는 시가 표준액이 증가합니다. 즉 지목 변경은 신고가액 증가가 없다고 보면 돼. 없다. 다음 이제 참고로 볼게. 지목을 변경했는데 이건 참고사항인데 이게 법인 장부나 혹은 뭐 판결문에 의해서 변경되었다고 하면 이때는 증가된 금액이 아니고 이때는 예외 소요된 비용 같고요. 소요된 비용으로 하게 돼요. 소요된 비용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번 답이네요. 그렇죠? 2번. 자, 주택은요. 주거용에 쓰여질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되는 부분을 의미하죠. 세 번째. 자, 토지의 경우 지적공부상 등재 의무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이면 전부 다 과세 대상이 됩니다. 뭐 4번은 아까 봤으니까 되고 5번도 마찬가지. 자, 등기 및 허가 없이 건축물을 개수한 경우라도 증가된 금액은 다 과세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신축, 중축 다까지 전부 다 과세 대상이 되게 돼요.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요 덧붙여 얘기할 게 뭐냐면 이 개수인데요. 이 개수. 여쭤볼게요. 개수는 꼭 증가분이 있어야 과세한다. 증가분에 관계없이 과세한다. 그죠? 대부분 이제 지금 방금 본 바에 하면 증가분이 있을 때 과세인데 개수는 조심해야 돼요. 증가분이 없어도 과세가 됩니다. 다만 차이점은 뭐냐면 취득세상 세율이 좀 달라요. 지금 뭔 얘기냐면 이 개수가 됨에 있어서 자, 증가분이 없다. 증가분이 있다. 이건데 자, 증가분이 없는 개수는요. 얘는 2%가 과세가 되고 증가분이 있는 개수는 2.8%만큼 과세해서 증가분이 없으면 2%, 있으면 2.8%만큼 각각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18번으로 가죠. 이제 18번부터 19번, 20번, 21번, 22번, 그다음에 23번, 24번 전부 다 납세 의무자에 대한 건데 그럼 대체 이제 누가 세금 낼 거냐 이거죠. 당연히 취득세니까 그 취득한 자가 내겠죠. 당연히 그 취득자가 네요. 취득한 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자 볼게요. 18번. 자,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유상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은 뭐냐? 첫째, 자, 공매를 통해서 배우자 부동산 취득했다. 자, 이제 조심할게요. 원래 저희가 이 배우자 또 직계 존비속인데 이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간의 매매가 되면 일단 얘네가 매매가 되면 세법상은 증여로 봐 증여가 돼요. 하지만 여기에 매매가 돼서도 이 증여로 보한다고 해도 이게 명확하게 입증된다고 하면 입증되면 이땐 유상취득
취득된 거로 봐요. 유상 취득된 거로 보게 돼요. 그럼 뭐가 있냐? 이런 거죠. 뭐 파산 선고, 그 다음에 공매나 경매,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서 주식 처분, 주식 매매, 그 다음 대가 입증, 그 다음에 등기 자산 간의 교환, 이런 거 등등인데, 이런 건 전부 이제 일종의 유상 취득에 다 해당하게 된대요. 그럼 보면 일단 1번, 자, 공매를 통해서 처분했다. 자, 부부간에 공매 처분된 건 유상 취득에 해당이 되고, 두 번째, 파산 선고 마찬가지. 부부간에 파산됐다. 마찬가지 유상 취득에 해당이 되고, 셋째, 배우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대가가 입증됐대요. 자, 대가가 입증됐으니까 얘도 유상 취득. 넷째,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을 직계존속에 교환했다. 자, 등기와는 자산 간의 교환제도 가능하죠. 근데 5번 가니까 자, 증여자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채무에게 상당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이건 증여죠. 이제 부담부 증여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자, 부담부 증여인데 이때 부담부라고 하는 부분, 얘는 채무 인수분. 이게 부담부고 나머지가 증여입니다. 그럼 이때 요 채무 인수된 만큼 뭐가 돼요? 유상 취득이 되고 그 나머지 뭐가 돼요? 증여. 그럼 지금 나온 게 채무 인수분이 아니고 나머지라고 했으니까 나머지는 뭐예요? 이건 유상 취득이 아니고 세법상 증여로밖에 볼 수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 그래서 채무 부담부 중에서 채무 인수분이 유상 취득이고 나머지 건 다 증여에 속하게 돼요. 자, 19번 갑니다.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 의무자 등에 관한 설명에다 옳은 겁니다. 1번. 자, 취득세는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 어업권을 제외한 각종 권리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아이고, 그거 아니면 뭘 부과해요? 그래서 지금 명시된 것들이 다 과세 대상이지 거기 나오지 않은 것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 답. 두 번째, 건축물 중 조작 설비로서 그 주체 구주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선 주체 구주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 구주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자, 이게 조심할 게 또 이건데 결론만 얘기하면 이거예요. 그 소유자하고 가설자하고 똑같지 않다. 그땐 세법상 이 소유자에게 과세요. 얘를 뭐라 하냐? 이렇게 불러요. 주체 구주부 취득자. 주체 구주부의 취득자라고 해서 이 친구, 이 소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뭐 답은 내용은 맞는데 조심할 게 뭐냐면 끝에 그러니까 함께 취득한 것도 본다. 그래서 이게 이제 취득은 함께 취득인데 납부까지 함께 한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취득만 함께 취득한 것도 보는 거지 납부는 이 친구가 혼자 다 냅니다. 그래서 취득만 함께 취득된 거지 납부는 누가 혼자 다 내요? 저 친구 주체 구주부 취득자가 혼자 다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자,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과점 주주가 되었을 때는 그 과점 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본다. 그래서 항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대 이 법인 설립할 때는요. 설립 시에는 절대로 과세를 하지 않아요. 그죠? 안 난다. 네 번째. 자,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되면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항상 토지는 지목이 변경되면 반드시 가액 증가가 있어야 돼요. 다만 예외가 하나 있는데 자, 똑같은 지목 변경이어도 이게 일반적 경우는 증가액이 있어야 과세돼요. 하지만 이게 법인장부나 판결문에 의해서 변경되면 이때는 증가된 금액이 아니고 소요된 비용 갖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다 증가액인데 예외적 케이스에서 법인장부나 판결문에 의했다고 했을 때는 이때는 그 소요된 비용이 있지만 그에는 다 증가된 금액이 돼야 돼요.
5번. 자, 증여자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 그 채무액의 상당한 부분은 부동산을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죠? 아까 있어서 채무 인수분, 즉 부담부 증여여서 채무 인수분은 유상 취득이 되는 거지만 그 나머지 건 다 뭐예요? 증여로 본다. 그래서 유상 취득과 증여 구분되어지죠. 네, 정답은 1번이 되게 됩니다. 자, 20번으로 가볼게요.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 의무에 관한 설명이다. 자, 틀린 것은 뭐냐? 1번. 자, 부동산 취득이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함 이를 취득한 걸로 본다. 그죠? 항상 등록에 관계가 없습니다. 두 번째. 자, 또 나왔죠. 자,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 주주가 된 때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맞고 아니죠. 틀렸지. 절대 법인 설립할 땐 과세하지 않는다 했죠. 아까. 설립할 땐 절대 과세하지 않는다. 세 번째. 자, 외국인 소유의 선박을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수입한 경우는 수입자가 이를 취득한 걸로 본다. 그죠? 그래서 항상 수입하면 수입업자가 납세자가 되고. 네 번째. 자,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되면 증가된 만큼 취득으로 보게 되죠. 5번. 자, 주택법이라는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도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항상 조심할 게 이 주택조합 넘으면 다 조합원이에요. 항상 조합원이 납세 의무가 있는데 한 가지 이제 이것도 높아하시면서 하는 얘기인데 재건축일 때 하고 재개발일 때 하고 조심해야 돼요. 자, 재건축은 과세합니다. 재개발은 과세 안 합니다. 이때 재건축은 누구한테 과세? 조합원에게 과세예요. 근데 재개발은 절대 과세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정답은 정답이 아니죠. 일단 내용이 맞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네. 2번. 자, 21번도 가볼게요. 자, 다음은 취득세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죠. 1번. 자, 과세 대상 물건에 대한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거로 보아서 소유자 그 양수인이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 자,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도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죠. 세 번째. 자, 상속기 시효 상속재산에 대해서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에 의해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해서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 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서 취득하게 된 경우 그 재산가액은 재분할에 의해서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대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내용을 얘기하면 자, 부친이 계시고 부친이 계시고 그 다음에 형이 있고 동생이 있대요. 그건 없고요. 자, 부친이 사망했어요. 사망하면 형제간에 상속을 받죠. 근데 민법상은 상속은 보통 형제는 1대 1대1로 받아요. 그래서 총 재산 금액이 10억인데 10억인데 동생하고 형하고 얼마씩 5억 원씩 이렇게 똑같이 5억 원씩 상속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받고 등기까지 끝냈어요. 다 끝내고 쭉 세월이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동생이 형한테 형 미안해. 내가 형한테 2억을 더 떼줄게. 상속받은 재산 중에 일부를 떼줘요. 떼주면 이 떼준 만큼은 세법상은 증여로밖에 볼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당초 상속된 걸 어떻게 나중에 떼주면 떼준 만큼은 세법상 뭐가 돼요? 증여로밖에 볼 수가 없다 이거죠. 자, 하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자, 떼줬는데 이게 그냥 떼준 게 아니고 떼준 게 소송에 의해서 판사가 떼줘라 소송에 의해서 떼주게 되면 이때는 세법상 이거는 증여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소송에 의한 거는 증여로 보지 않게 돼요. 거기 이제 4번인데 자 봐요. 상속으로 이제 4번 아닙니다. 그 나중에 뒤에 나와요. 자 4번 상속으로 인해서 취득할 경우 상속인 각자는 상속받은 과세 물건 취득으로 보죠. 그거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고 이때 항상 연대 납세 의무가 수반돼요. 그래서 상속은 항상 상속인 각자가 냅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나왔다시피 자 취득세는 자 상속이 되면
누구네요? 그 상속인 각자가 냅니다. 상속인 각자가 내요. 상속인 각자가 내요. 또한 상속인도 항상 뭐가 있다? 연대 납세 의무가 있어요. 연대 납세 의무가 존재합니다. 자, 그럼 여쭤볼게요. 그럼 이때 이 상속이 되었을 때, 자, 되고 나서 상속 신고도 안 돼 있고 상속 등기도 안 됐다. 이렇게 신고와 등기가 둘 다 안 돼 있다라고 한다면 이땐 누가 세금 낼까요? 보통 이거 여쭤보면 다 그래요. 주된 상속자. 그러면 안 돼요. 이런 내용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재산세에는 존재하지만 취득세에는 신고 안 했다, 등기 안 했다 이런 제도가 없어요. 왜 없냐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상속이 되면 상속세를 내죠. 상속세하고 취득세하고 이 신고 기한이 똑같아요. 신고 기한이 동일해요. 신고 기한이 똑같기 때문에 이때는 신고 안 했다, 등기 안 했다 이런 요건이 나올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없다. 그래서 됐고요. 5번. 이거 5번 답인데 건축물의 조작, 기타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 구조와 일체가 되어서 건축물의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이라도 그 주체 구조부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는 이를 가설자가 납세 의무겠다. 아까 아니었죠? 아까도 어떤 얘기했지만 이거죠. 소유자하고 가설자하고 똑같지 않다. 누구한테 부과해요? 소유자에게 부과해요. 이를 뭐라 합니까? 주체 구조부의 취득자라고 해서 항상 이 소유자에게 납세 의무를 부여하게 됩니다. 자, 그럼 22번도 가볼게요.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 의무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자, 작년도에 나왔었던 거네요. 1번. 자, 부동산 취득은요.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으로 보죠. 그래서 항상 등록에 관계없습니다. 두 번째. 자,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누가요?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죠. 세 번째.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할 때는 해당 직계비속이 다른 재산으로 대가를 지급한 것이 입증되면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넷째, 자, 직계비속이 권리자의 등기가 필요한 직계존속에 부동산을 교환했다. 즉 등기요하는 부동산 간 교환은 무상취득이다. 이거 아니지 유상취득. 아까 이거잖아요. 이거.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가는요. 자, 원래 증여인데 여기 입증되면 유상취득. 그래서 입증된 게 파산선고, 공매나 경매, 주식시장에서 주식처분, 대가입증, 등기요하는 자산 간의 교환 전부 다 유상취득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유상취득이지 이건 안 틀렸네. 그죠? 무상 아니고 유상취득이에요. 5번. 자, 직계비속이 공매를 통해서 직계존속에 부동산을 취득했다. 역시 마찬가지 다 가능하죠. 그래서 정답은 잘못된 건 4번이 됩니다. 자, 또 가볼게요. 23번까지는 한번 볼게요. 24번은 한번 해보시면 될 거고 23번. 자, 취득세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자, 과밀억제 권역 내 공장을 신설한 자는 갑이지만 토지 및 건축물 등 과세 대상 소유자가 을이면 을에게 납세 의무가 있다. 항상 똑같은 얘기예요. 항상 그 소유자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요. 소유자하고 뭔가 설정한 가설자하고 똑같지 않다. 그럼 누구에게? 그 소유자에게 이 친구에게 과세 혹은 중과세예요. 과세하든가 혹은 뭐요? 중과세, 과세나 중과세 하게 돼요. 과세나 중과세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주택의 경우는 그 조합원이 납세 의무자가 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한 토지와 주택의 경우는 그 조합이 납세 의무가 있다. 아니에요. 항상 재건축 때문에 무조건 조합원에게 납세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주택법에 의하건 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건 항상 그 조합원에게 납세 의무가 있죠. 세 번째,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임대인에 승낙받아서 별장으로 쓰는 경우 임대인에게 중과한다. 또 똑같이 이번에 이거요. 이번에는 그 소유자하고 사용자하고 똑같지 않다. 그럼 누구한테?
역시 소유자에게 과세, 중과세하게 되죠. 네 번째,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수된 정원 및 부속 실물의 부지로 사용돼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되면 역시 증가된 만큼 취득으로 보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뭐가 된 거예요? 대가 뭐가 된 겁니까? 정원. 그럼 얘도 일종의 지목 변경으로 보기 때문에 증가된 금액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존재합니다. 5번. 자, 적법하게 성립된 매매 계약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계약이 해지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면 새로운 취득에 해당돼서 납세 의무가 존재하죠. 이게 계약 해제인데 이게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잠깐 얘기하면 계약이 해제인데 이 해제가 지금과 같이 적법 계약의 해제, 적법 계약의 해제가 있고 그 다음에 둘째 무효 소송, 무효의 소입니다. 두 가지인데 이 적법 계약의 해제가 되면 이런 또 다른 취득에 대해서 과세가 돼요. 하지만 얘가 무효의 소다 그럼 이때는 과세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게 매매 계약 무효인지 적법 계약의 해제인지는 구분해야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납세 의무자에 대한 얘기를 쭉 봤고 24번은 뭐 직접 해보시고요. 자, 넘겨서 이제 25번 갑니다. 자, 25번부터는 이제 취득 시기에 대한 문제인데 꽤 많아요. 얘도 25번부터 쭉 넘겨보시면 꽤 많죠. 몇 번까지? 31번까지야. 32번까지인데 역시 하나씩 볼게요. 자, 좀 지우고요. 자, 25번 갑니다. 다음은 취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취득 시기를 열거한 것이다. 틀린 것은 되는데 1번. 자,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은 사실상 잔금 지급이다. 그렇죠? 2번. 자, 증여 계약에 의해서 취득하면 증여 계약을 해요. 조심할 건 증여 받은 날 아닙니다. 세 번째. 국가로부터 유상 취득하면 역시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합니다. 네 번째. 자, 연부로 취득한 것으로서 면세점 적용받지 않는 경우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로 하죠. 그럼 5번 답인데, 자, 법인으로부터 유상 취득했다. 계약상, 영상,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하죠. 그럼 요거부터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유상 취득이 되는데, 자, 첫째는 이 유상 취득이 개인 간의 유상 취득이었다라고 하면 원칙이 언제예요? 원칙은 계약상이죠.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하게 돼요. 다만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죠. 언제? 이 계약상 잔금일 얘가 불분명하다 하면 그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경과된 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다만 얘가 똑같은 유상 취득인데 입증된 취득이다. 입증된 거라면 언제예요? 이때는 사실상 잔금 지급을 해요. 실제 내가 잔금 준 날로 하게 돼요. 언제냐? 이때 사실상 잔금은 입증되는 건데 첫째, 자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했다. 둘째, 외국에서 수입했다. 셋째, 공매나 경매 방법에 의했다. 넷째, 자 판결문에 의했다. 다섯 번째, 법인 장부에 의해서 취득이 입증되었다. 그래서 일명 국, 수, 공, 판, 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사실상 잔금 지급을 해요. 다만 세 가지가 공통점. 이거 셋 다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은 이 셋 이전에 자 뭐가 됐다. 이제 등기되면 언제 합니까? 이땐 그 등기일로 해요. 이땐 그 등기일로 하게 돼요. 이땐 그 등기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답은 5번이고 26번 볼게요.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에서 그 사실상 잔금 지급일 취득시기로 보는 경우로서 틀린 것은 뭐냐? 그럼 봐요. 아까 개인 감매일 때 사실상 잔금 지급은 첫째 국가로부터 취득했다, 둘째 수입했다, 셋째 공매나 경매, 넷째 판결문, 다섯 번째 법정문대에서 항상 일명 국소공판장이에요. 다만 이 판결문 중에서 조심할 게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주. 이건 제외예요. 제외. 그래서 항상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주는 제외합니다. 이건 빼고 제외하고 나머지 것만. 그럼 이제 보면 1번 화해 조서에 의해서 취득가액이 입증되었다. 이건 아니죠. 그죠? 2번 외국서 수입했다. 맞죠? 3번 법인 작성한 법인 장부. 4번 공매. 5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다 가능하죠. 그래서 1번이 잘못된 얘기네요. 그죠? 1번. 자, 이제 27번 가볼게요. 다음은 자, 취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취득 시기를 열거한 것이다. 틀린 것은 첫째. 자, 개인 간 매매 계약에 의해서 취득한 경우로서 계약상의 잔금 지급이 명시되지 않으면 그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된 날이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개인은 언제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해요. 다만 그게 없으면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된 날로 하게 돼요. 두 번째. 자, 주택거래 신고제 지역에서 주택법 규정에 의해서 그 가액을 신고한 경우 그 계약상 잔금 지급에 취득한 것보다 그죠? 뭐 일단 국가 수입 공매 판결문 법인장부 이거예요. 국소공판장을 제외하고는 항상 언제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 재건축 조합이 그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했다. 언제입니까? 소유권 이전 고시를 다음날로 하는데 요건 뭐냐면 이거예요. 이제 비조합원용 토지, 비조합원용 토지의 취득이에요. 그래서 비조합원용 토지 취득인데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첫째는 주택법에 의한 것이냐, 둘째 도정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자 주택법에 의한 거면 이때 언제야? 얘는 사용 검사 받은 날. 이때가 취득한 날이 되고 그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면 이때예요. 소유권 이전 고시의 다음 날. 그래서 사용검사 받은 날이냐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 이렇게 각각 구분이 되어지죠. 자, 네 번째. 자, 시효 취득에 의해서 부동산 취득했다. 언제? 그 점유 개시일로 한다. 아니죠. 저희가 일단 세법상 이 시효 취득은요. 전부 다 점유에 의한 시효 취득만 해요. 그래서 이제 제일 첫째 부동산 점유합니다. 점유. 휴가서 20년 경과됩니다. 그럼 이때 양도세 입장은 이 점유한 날.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이 점유한 날을 취득일로 보게 되지만 취득세는 이렇게 20년이 경과된 날. 이때가 취득일로 보게 돼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 이렇게 불러요. 시효 완성일을 하죠. 그래서 시효가 완성된 날을 저희가 취득일로 보죠. 그래서 5번 틀렸죠. 4번 틀렸죠? 시효 완성일로 합니다. 5번 일반적인 유상 승계 취득의 경우 계약상 잔금일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계약 후 자 그럼 분명히 계약상 잔금일이 명확하지 않으면 60일 되는 날인데 이미 10일째죠. 11일째 이미 뭐 되면 등기되면 그 등기한 날에 취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좀 쉬었다가 이제 28번부터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게요.